네, 녹화 시작했고요. 오늘은 메이드 인 USA. 저번 주에 이거 되게 빠르게 뭐 지지랑 저항만 되게 간단히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10개 정도만 선택해가지고 뭐 지지 저항, 그 다음에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 활용, 이평선까지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기준이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현물에 없는 것들은 뭐 바이비트나 혹은 OKX 거래소를 이용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이랑 소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바이낸스 현물 차트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일봉으로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일봉으로 보고 일단 지지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지 구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보이는 추세선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잠깐만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혹시 뭐 또 보이는 그러한 차트 패턴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뭐 똑같이 그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좀 채널이 보인다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 노란색 선은 지우고 이런 식으로 남아 있겠죠? 혹시 이 지지선을 체크를 하는 그런 기준을 모르시겠다면은 어 원래는 그 공부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고 한 거니까 꿀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을 잡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캔들의 몸통을 위주로 보는 편이에요. 자, 첫 번째 지지 저항 잡는 법. 지지 저항, 추세선 쉽게 찾는 법. 1번은 캔들의 몸통을 위주로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캔들의 꼬리. 그다음 세 번째는 캔들의 장대 유무. 그리고 네 번째는 캔들의 분포도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캔들의 꼬리는 알트 기준에선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캔들의 몸통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캔들의 몸통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꼬리가 알트에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꼬리, 다음에 여기도 꼬리, 꼬리. 그리고 이제 장대 유무에 대해서는 여기를 돌파 혹은 이탈할 때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가지고 뚫기 때문에, 돌파하기 때문에 혹은 이탈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캔들의 분포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막 제가 동그라미 쳤죠, 이렇게 여러 개.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구간은 지지 혹은 저항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네 가지 중에 저는 두 가지만 해당이 돼도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뭐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차트를 볼 때 이 지지 저항 추세선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뭐 혹은 이평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에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차트니까. 전 첫 번째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차트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보나치를 통해서 피보나치를 통해서 이제 지지와 그런 것들을 찾고, 피보나치, 그다음 네 번째는 이평선의 배열을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꿀통은 웬만하면 다 풀었고, 지금 아까 지지, 저항, 추세선을 잡는 네 가지 기준과 지금 현재 차트를 분석할 때 이 네 가지 순서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처음에 제가 지지 저항, 지지, 이 파란색 선 체크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패턴도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있죠? 점점 모여가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뭐 그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는 혹은 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했죠. 상승하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또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그럼 이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불플래그라는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알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자, 아이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 드릴게요. 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는 패턴이 있고 불플래그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디센딩으로 볼 거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이 채널의 저항을 돌파하거나 혹은 이 채널의 지지를 이 디센딩의 지지를 이탈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이 채널대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아닌 이 채널대로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 불 플래그구나 라고 하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헤드 앤 숄더요? 잠시만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가능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헤드 앤 숄더도 가능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세선을 기준으로 아까 이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추세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헤드 앤 숄더 같은 뭐 이런 추세선도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넥라인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어떤 패턴을 보든지 결국에는 공통된 구간 이 채널과 이 지지 이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에 무게를 초점을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까지 확인을 해보면은 처음에 파동 하나가 이렇게 상승이 끝나고 조정이 왔죠. 조정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0.382까지. 그러면서 여기 지지대를 잘 만들어 주었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손절의 근거가 되어야겠죠. 여기를 캔들의 몸통을 가지고 이탈했을 때 이 이불은 손절의 근거가 돼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되게 천천히 얘기하고 있긴 한데 없으시면 바로 진행해 볼게요. 그럼 아까 여기가 0.38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8이.
그러면은 내가 0.382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어디서 익절을 하면 좋겠냐 싶을 때는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내가 0.38에서 잡았던 0.38에서 잡았던 이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되냐? 저는 첫 번째로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데 해서 익절을 원래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뭐 시장도 안 좋고 변동성도 엄청 하고 유동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익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것보다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지지를 위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 0.382가 깨지면 저는 0.618, 그러니까 즉 1.4불까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하다가 이제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이런 곳에서 익절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분할 매수의 마지노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불은 매우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잠깐만요. 이거를 익절 라인까지 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하락하는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승의 파동이 끝나고 지금 하락하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정이 0.5 구간까지 왔어. 그리고 여기 0.618, 조금 다른 색으로 체크할게요. 0.618 구간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상승의 힘을 맨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보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익절 라인 구할 때도 피보나치 확장을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이때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피보나치를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헷갈릴만 하고, 일단 저 같으면은 리플은 정말 간단하게 금방 지금 피보나치까지도 해서 봤잖아요. 네, 어서오세요, 망나니님.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리플을 살려고 했다 하면은 2불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 2불이 깨진다고 하면은 저는 1.4까지 열어둔 상태로 리플이라는 코인을 매집을 할 것 같아요. 1.4가 아니라 여기 1.3. 1.3까지는 매집을 할 것 같아요. 좀 길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마지막 이제 여기 2불 깨지고 나서는 여기 구간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가장 좋긴 하죠. 1.3에서 1.6불.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좋아하시니까 리플 결론을 말씀드리면 2불은 매우 중요한 지지 구간. 깨지면 1.3에서 1.6불 사이에서 분할 매집해야 함.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2불을 깨면 안 되고, 하락
채널을 돌파해야 함. 리플 결론입니다. 이거 스크린샷 찍으실 분들은 찍으세요. 스크린샷을 이렇게. 이게 리플 결론이에요. 넘어가도 되겠죠? 왕눈 어서와. 여러분 넘어가도 되나요? 네. 리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바로 헌트라는 코인이에요. 헌트. 얘도 한번 싹 지울게요. 자, 이것도 저번 주에 분석했던 건데, 결국에는 제가 어때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얘도 거즘 30% 이상 올랐을걸요? 28%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지만 이 지지저항 추세선을 잡는 기준이 뭐 저도 막 그렇게까지 차트를 분석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3년 동안 적중률이 꽤 높아요. 진짜 제가 만약에 1000개의 차트를 분석했다고 하면 한 900개 정도는 900개 이상 잘 맞아 떨어졌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를 드리는 거고 기준 잡는 네 가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좀 이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초반에 제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헌트라는 코인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 구간이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여기라고 짚어드렸죠. 여기라고 짚어드렸고 혹여라도 이제 여기 구간을 깨게 된다면 그 다음 구간은 당연히 이제 요런 데가 되겠죠. 조금 디테일하게 잡는다고 하면 네, 그래도 여기가 되겠네요. 이제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를 깨고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는 여기를 다시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해요. 괜히 내가 뭐 저점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하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명심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도 얘는 여기는 매수 구간이었어요. 매수 구간. 매수 구간이었고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면 일단 추세선을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어... 잠깐만요. 일단 저항을 체크해 보면 얘는 좀 많이 아무리 올라도 여기가 엄청 강한 저항이 될 것 같아요. 3.8이라는 구간. 여기가 매우 강한 저항이 될 것 같고 이유는 아까 말했죠? 이러한 이 동그라미 같은 이유들 때문에 여기는 매우 강력한 저항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지금도 저항을 단기적으로는 여기 구간도 저항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현재로서 단기 저항. 근데 얘는 되게 차트가 난해하기는 하네요. 피보나치로 보기에도 참 반등도 없고 반등도 없고 얘는 피보나치는 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지지 저항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보나치는 패스하고 이제 차트 패턴 혹은 추세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추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차트를 정말 자주 오래 접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지만은 보여지는 그런
추세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알트코인은 첫 번째 캔들의 몸통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캔들의 꼬리가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여기도 꼬리, 꼬리, 그리고 장대 캔들, 그리고 여기 캔들의 몸통, 꼬리, 몸통,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도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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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여기서도 장대 하나 나왔고, 여기도 꼬리.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이 3.8이라는 매우 강한 저항이라고 체크를 해뒀지만, 결국에는 이 노란색 선을 3.8 불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지만, 결국 여기 저항을 넘지 못하면 상승하기 힘듦.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상승과 그다음에 이 하락이 결정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딱 확연히 경계가 딱 그어지죠. 이 노란 색깔이. 혹시 여기 이 차트 분석에서 좀 궁금하거나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에도 채팅하는 게 있어요. 그 여기 말꼬리 풍선 쪽에 보시면 채팅 열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루셰님, 뭐 그다음에 마루셰님만 처음 좀 뵈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서는 채팅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면 현재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 매수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에 역배열인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평들의 배열까지도 잘 보시면서 매수의 추세를, 그러니까 그 코인의 추세를 좀 읽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점점 이평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평이 이렇게 정배열 될 때 차라리 이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꼭 알아두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은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분석을 다 끝냈어요. 분석을 다 끝내놓고 이 코인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되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 역배열 됐네? 그럼 이 코인, 뭐 지금은 여기가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되고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럼 나 여기서는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정배열 될 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때 이평선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처럼 추세나 혹은 지지저항 이런 것들을 잡으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그리고 폴카닷이시요. 폴카닷이고 이것도 다 했던 내용이에요. 저번 주에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 이거는 뭐 사실 손댈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음, 피보나치 하기가 매우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상승분을 0까지 다 되돌려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피보나치를 써도. 그래서 여기서는 피보나치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헌트를 했던 것처럼 이러한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추세를. 얘도 이런 식의 추세가 존재하겠죠.
이런 식의. 그럼 아까 제가 기준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잡을 수가 있고, 얘는 아래가 뚫리느냐 혹은 이 위로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애매하잖아요. 스탑로스에도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돌파를 하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첫 번째 했잖아요. 스탑로스 안 터지고. 그러면 매수해보고 여기 돌파 여부에 따라서 계속 홀딩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막혔을 때 그냥 여기서 욕심 없이 익절을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카닷도 아까 3.8 여기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였고요. 지금 스탑로스는 여기 3.5를 잡아두고 여기를 넘어서냐 혹은 여기를 이탈하냐, 그거를 초점을 두고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탑로스는 여기 2023년 10월 저점을 기준으로 스탑로스를 잡았고요. 3.8불 제가 짚어드렸던 매수 구간에서 손절을 하면 7% 손실률이 있어요. 하지만 먹을 때는 여기까지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꽤 나쁘지 않죠? 잃을 때는 7 잃고 먹을 때는 62를 먹으면은 나쁘지 않은 손익비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얘도 이평을 봐야겠죠? 근데 지금 어떤 코인을 봐도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코인의 추세가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가깝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냐? 이평을 보고,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평을 보고 매수 시기를 어, 정하면 좋을 때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했던 지지 구간에 근접해 있고 이평선의 이격이 점점 좁혀질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평의 이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벌어졌던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곧 있으면 방향성이 나오겠다. 뭐 상승인지는 하락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력들만 알고 있지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지지 구간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미리미리 체크해두고 저항 구간도 체크해둔 상태로 어디를 먼저 이탈하면 당연히 이평도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응용해 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이평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언제냐면, 최근에 올렸던 글 중에서 음, 어디 있지? 4시간 본 가지고 얘기했던 거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2월 17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 전이죠. 약 한 달 전에 이평의 이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평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방향성이 나오겠다. 뭐 하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그래서 조심해라, 변동성이. 그래서 일봉 이격 좁혀지고 있다.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으로 보고 있으며 채널의 돌파 혹은 이탈 여부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 채널을 깨면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기다리셔야 돼요. 투자의 대부분이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평의 이격이 점점 좁아지기를 기다리면서 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을 때 여기를 만약에 깬다. 그럼 빠르게 손절하시면 되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이평도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익절 라인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차트를 홀딩을 하시면 돼요. 포지션을. 그런 식으로 코인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카tat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니어라는 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물 한 번만 먹을게요. 자, 여기 니어라는 코인도 그때 같이 했던 내용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딱 맞았죠. 맞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이걸 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잡은 거고 당연히 처음 그거를 가지고 차트 지지와 저항을 찾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톡방에서 저한테 스샷 찍어가지고 이거 맞나요? 라고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친절하게 뭐 틀리든 맞든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이것도 어때요? 아까 폴카닷이랑 똑같아요. 이평 예격이 굉장히 넓죠. 넓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황색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잡으려고 했던 내용이고 저점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깬다고 하면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되고 왜냐? 그러면 이제 이런 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1.5불. 여러분들 2불에서 차라리 손절하실래요? 아니면 1.5불에서 손절하실래요? 차라리 빨리 손절하고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는데 손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자르지 않으면 어깨까지도 올라가서 어깨까지 잘라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모가지만 자르고 하는 게 좋겠죠. 보통은 제가 일봉 마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봉 마감 기준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급각으로 이렇게 깨진다. 이렇게 급각으로 깨지는 게 있죠. 그런 거는 일봉을 계속 보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1분봉으로 막 요만큼씩 쏟아요 막. 그럼 그럴 때는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기준이 되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꼬리로 여기까지 탁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캔들 마감은 여기서 했어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선물하는 사람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놓고 항상 계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니어라는 코인은 지금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매집을 해가지고 잡으실 분들은 꼭 2.1불을 지켜주시면서 매집을 하시면 좋고 아니다. 나 지금 2.6불인데 현재 니어가 제가 이 주황색 넘어서 사라고 했죠. 그럼 2.8불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2.6불에서 지금 저항 세게 있는 구간에서 사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남들보다 한 3%덜 먹더라도 좀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래요? 저라면 여기서 합니다. 후자에서. 굳이 뭐 3, 4%더 먹으려고 지금 저항 앞에서 매수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이 지지 구간을 잡을 때 여기를 잡을 때 아까 그 네 가지 근거에 의거해서 잡았고 얘를 이제 한번 피보나치로 얘는 한번 해볼까요? 피보나치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고 얘도 여기서부터 0.618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여기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익절 라인을 잡으려고 할 때 피보나치 확장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클릭하면 아까 첫 번째로 0.618에서 한번 분할 매도하고 그리고 1과 1.13 그리고 1.618에서 마지막 3차 매도까지 완료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맞고 떨어지고 있죠 현재. 여기가 고점이니까. 그럼 또 이거를 가지고 얘를 근데 이 피보나치는 처음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얘가 상승의 파동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봐야 되는지 기준이 처음에는 안 잡힐 수 있어요. 그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그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여기까지 어,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 하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럼 반등을 0.618까지 했어요. 여기 618까지 했죠. 여기 첫 번째. 여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얘도 똑같이 그럼 내가 숏을 잡았다고 하면 첫 번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조정이 나오고 0.618에서 다시 하락이 나왔으니까 아까 거 잠깐 지우면 이제 이러한 모양이죠. 이러한 모양 했을 때 0.618, 0.618 그리고 1과 1.13 그리고 1.618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익절의 라인을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나치를 통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활용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그냥 여기는 그냥 하나로 보시고 여기를 저는 체크를 하지 않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 그럼 아까처럼 피보나치 그걸 써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죠. 얘는 0.5까지 반등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아까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지금 얘가 겹쳐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기 0.618 구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버텨주면서 이렇게 왔다가 결국에 지금 여기가 깨졌죠. 0.618이 결국에 이렇게 크게 보면 깨지고 나서 지금 거점 1구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근거들을 하나씩 그려가다 보면은 이게 점점 보일 거예요. 이게 틀리던 안 틀리던 일단 근거를 가지고 차트를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리던 맞든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뭐 차트 분석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깨질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자기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 본인만의 근거를 찾아서 나는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의 근거야. 내 손절의 근거가 돼. 하면 여기서 깔끔하게 손절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어도 결국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를 바래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리고 또 절하면 이렇게 이거를 크게 보고 이걸 조정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면 이 구간이 피보나치 통해서 여기가 아마 886 0.886 정도 되지 않을까. 886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아까 똑같이 피보 확장 쓰셔가지고 익절 라인을 정해 두셔도 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저항 구간까지 근거에 의거해서 저항 구간까지 체크하면서 어 여기 여기는 저항 구간도 있고 아까 뭐 피보나치 뭐 0.618 저항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평을 켰는데 만약에 여기 구간에 지금 2평이 존재했다고 쳐봐요. 그럼 2평에 근거까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세 가지 근거가 여기 5.8에 있네? 그럼 나 여기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좋네요. 혹시 지금 니어까지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뭐 코인들 있으면은 바로바로 댓글로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모니터가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써두시면은 방송 그 흐름과 상관없이 제가 보고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 보자. 수위 링크, 수위 링크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10개 하고 2개 더해서 그것까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코인들이 다 그러네. 뭐 피보를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럼 피보 안 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대1이거나 1.618인데 1 안 되어서 익절하는 이유가 왜냐면 뭐 무조건적으로 파동이 1대1로 가야 된다. 혹은 뭐 파동이 1.618만큼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분할 매도하면서 0.618에서도 하고 뭐 1에서 1.13에서도 하고 왜냐면은 이때 올 익절을 하게 되면 진짜 막상 여기 왔을 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어떻게 보면 고점도 어딘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유니스왑 한번 볼게요. 얘도 피보나치 조금 제외하고 그 지지, 그 다음에 저항, 추세선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노란색 체크한 내용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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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를 근거로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하락이 나온 거였죠?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어쨌든 결국에 이렇게 비볐다가 장대, 10% 장대를 가지고 이탈을 했어요, 현재. 그리고 여기서 또 꼬리로 저항을 맞고 지금 하락이 나왔죠. 그럼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노란색 추세선이 깨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노려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가 마지노선일 거예요. 이 3점, 그러니까 4불. 이 4불이 마지노선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요렇게 매수를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아마 얘도 2평 키면은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자, 그리고 일봉으로 조금 보기가 헷갈린다 하시면은 주봉을 보시면 돼요. 와, 주봉 보면은 더 심하죠, 2평이. 이제 막 역배열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역배열일 때는 안 좋아요. 뭘 했든. 자, 여기서도 역배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금 현재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노란색 추세선 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평이 모여가면서 이제 방향성을 곧 나오겠죠. 이것도 곧 방향성이. 왜냐? 좁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평을 길게 해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이평을 좁혀주는 게 가격 조정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5불부터 매집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불 마이너스 20%니까 좀 그냥 계속 정말 크게 오래 기간 동안 매집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집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아니면은 너무 좀 그렇다 하시면은 다른 거 보셔도 돼요. 유니스왑만 있는 건 아니니까 코인이. 근데 비트 74, 73 가면 저 가격이 유지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너무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알트 분석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비트가 빠지는 거에 비해 알트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3일 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분석했던 게 진짜 죄송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비트가 10% 떨어지면 뭐 알트가 20% 하락해서 분석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그때 뭐 비트가 마이너스 30% 정도를 봤기 때문에 알트 한 50% 정도, 60% 정도 빠질 걸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비트가 하락을 안 해도 갑자기 알트 혼자 막 10%씩 빠져버리니까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83K잖아요. 83K니까 제가 보는 73K까지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폭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비트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15% 정도 하락이 남아 있으니까 알트코인도 20에서 30% 하락은 열어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매수 구간이라고 했던 여기 뭐 폴카닷이나 헌트에서 잘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숏이 유리한 이유가 비트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이 알트코인의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드리는 거예요. 좀 강력하게 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스탑로스 잡고 해볼만 해요 라고 했을 텐데 이건 뭐 지금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열려있는 폭이 많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유니스왑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블러라는 코인을 해볼게요. 블러. 얘는 손절이 나갔죠. 네, 손절이 나갔죠. 자, 일단 이평 잠깐 끄면 이 지지 구간이라고 체크했던 이 구간도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위에 있을 때는 좀 더 상승에 가깝고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기까지 올려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그럼 이제 여기는 저항이 되겠죠. 저항. 그다음에 여기는 스탑로스가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얘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얘는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래서 괜히 지금 바닥 잡으려고 하시다가 진짜 낭패 보는 경우 많거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계속 흘러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블러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 대박을 노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여기에 그래도 안착했을 때 사시거나 저라면은
여기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거. 진짜 바닥을 몰라요, 얘는. 바닥을 잡으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한번 아니야, 여기 너무 크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락의 힘이 강할 때 2.36. 아니야. 얘는 못할 것 같아요. 가닥이 안 잡혀요, 가닥이. 추세도 사실상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요 정도? 네, 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블러라는 코인은. 네, 요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앨게요. 블러는 없앨게요. 알고랜드도 보시면은 얘가 주봉 지지인데도 깨졌죠? 이불이 깨졌고, 주봉으로 봐야 되겠다. 주봉으로 지금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 여기도 지켜줬죠. 어떻게 보면 여기 0.1불 차이로. 그러니까 얘는 알고랜드를 사시려면은 0.2에서 0.16 사이로 되게 간당간당하게 좀 위험한 매수 구간으로 진행을 하시되 1.6을 깨면 0.16을 깨면 이제 여기까지 하락을 할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30%가 또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좀 길게 여유 있게 좀 매수 구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랜드는 0.2에서 0.16까지 분할로 잡아보되 0.16 이탈하면은 진짜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30%까지 쭉 열려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헌트, 리플이나 뭐 헌트처럼 이게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코인으로 진짜 차트가 박살이 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이 파일이라는 코인도 제가 2.8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방송 당시에. 여러분들 2.8불은 지지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2.385 거기를 스탑로스로 잡아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일단 여기서 사신 분들은 현재 스탑로스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탈했고, 지금 여기 저항 한번 맞았고, 살짝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서 약손절로 나올지. 왜냐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냥 내가 지지 구간에 주었으니까 일단 존버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해서 캔들이 마감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라면 매수를 하셨다면 약손절. 지금 얼마 안 될 거예요. 약손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올라갔을 때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아래 있을 때는 기도 메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코인은 2.9불을 넘겼을 때 사는 게 2.9불. 그러니까 3불. 3불을 넘어서 살 때 가장 안전할 것 같다. 얘도 제가 아까 그 기준에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0.382까지 반등이 주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럴 때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0.618 여기까지 떨어졌죠. 일단 그 다음에 1구간 지금 간당간당하지만 여기에 있죠.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한번 쭉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신기한 거를 보여드릴까요? 뭐야, 없네? 어, 없네요. 보통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수치로, 비율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데에 지지 구간, 막 캔들이 모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코인은 지금 여기가 상장가긴 한데, 원래 얘도 엄청 떨어졌네. 네, 어쨌든 저는 여기를 이제 스탑 펀팅이라고 해요. 1.13을 여기 이제 로스 컷을 대부분 걸어 둔다 해가지고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그래서 스탑 펀팅이라는 그 말이 생겼는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파일코인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ENS입니다. ENS. 자, 얘도 보시면은 저항, 지지라고 체크했던 부분에서 지지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딱 정확히 나왔죠. 정확히 나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죠. 하실 분들은 여기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를 이제 깨고 또 내려간다? 그럼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11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 지금 여기서 한번 사. 그리고 만약에 여기 깨지고 떨어졌어. 그럼 11불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이제 여기서도 한번 사. 이런 식으로 차라리 크게 한 마이너스 한 30%에서 40% 열어두면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갑자기 확 줄겠죠. 뭐 마이너스 20% 줄다던가 마이너스 15% 줄다던가 이런 식으로 줄을 거예요. 그럼 그냥 그때는 존버 하시면서 오를 거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NS도 일단 여기서 반등 잘 나왔으니까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 15불을 깨지 않냐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탈하느냐 지키느냐를 잘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제 거 스크린샷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돼요. 스크린샷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되고, Z캐시가 제가 알기로 업비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빗썸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얘도 Z캐시도 좀 똑같아요. 보는 게 여기서 아마 20 여기까지는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Z캐시를 좀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프라이버시 코인 바이낸스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Z캐시를 혹여라도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24불 정도, 24에서 25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 Z캐시가 아니라 G캐시예요? 나 왜 근데 Z캐시로 알고 있지? 저도 모든 코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플레임을 또 모를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베이직 어텐션 토큰처럼 알 수 있는 코인이 있지만 그냥 뭐 모른다면은 그냥 뱃코인이라고 합니다. 뱃코인. 영어 읽을 때 뱃코인 맞잖아요. 그다음에 얘도 솔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솔라나도 오씨 정확했다 이거. 이건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런 거 맞추면 좀 뿌듯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112불 깨지면 85예요 85. 그리고 솔라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제 거 트레이딩 뷰 가보시면은 제가 여기 2월 11일에 올렸던 알트코인 중에서 어디 갔어? 3번이 있어요. 3번. 3번에 이때 200불이었죠. 200불. 한 달 전에 200불이었고 이때 이탈 시 177불이 핵심이고 126에서 177 좋은 분할 매수 112 이탈하면 85불까지 열어둬야 돼. 결과적으로 아주 이쁘게 차트가 진행되고 있고 전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안 사셨다면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저는 아직까지도 하락이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트들도 당연히 하락폭을 열어둬야겠죠. 아주 이쁜 반등 구간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하면서 딱 한 번밖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TP를 뭐 400불 여기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솔라나는 제가 이거 좀 열심히 했어요. 분석. 제가 그때 이거 할 때 한 2시간 걸렸나? 글 쓸 때? 5개밖에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어, 차트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 매우 친절하게 작도한 차트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더 15K님이 얘기했던 링크를 말씀을 드리면 링크도 간단합니다. 어, 10에서 12 여기가 왔을 때 이제 차근차근 매수하는 방법 아니다. 나는 그냥 조금 크게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9.6불이 깨지면 다시 이 지옥의 박스권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던님은 요거 이해하시겠죠? 9.6불 깨지면 다시 이 지옥의 횡보 구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번에 12불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는 여타 막 그렇게 찐 반등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트는 무조건 비트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위 말씀해 주셨죠? 수위. 수위. 수위도 보시면 1.57에서 2.16불 사이에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 여기서 사신 분들은 1차를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정도 찍히면은 그때 이제 2차 매수 진행해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57에서 하시되 여기를 이탈하면 그 다음은 어 여기니까 1.16불이 되겠네요. 1.16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손절을 하시거나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트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어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83K가 중요한데 오늘 또 꼬락서니를 보니까 캔들이 이렇게 생겼고, 정작 그나마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85K인데, 항상 알트를 하실 때는 비트코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필수적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제가 웬만해서는 여기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뭐 단톡방에도 당연히 올려드리지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부터는 83 넘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83K를 돌파해야지 매수 포지션이 조금은 우세하고, 이 일봉 5위평 위에 캔들이 존재할 때 말고는 숏이 우세하다. 그래서 제가 매수 포지션이나 롱을 잡는다면 83K 위 혹은 일봉 5위평 위에 캔들이 존재할 때일 것 같고, 그 외는 관망하면서 밑에서 매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85K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고, 85K는 돌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봉 2평을 보았을 때, 여기를 보았을 때 이때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요때랑 21년도. 그리고 또 딱 62평을 보니까, 주봉 61평을 보니까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저항이 맞았지만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던 이 구간, 72.5에서 73K, 제가 바라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딱 하락하기, 그러니까 거기서 딱 반등이 나오기, 이쁜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근거를 그런 식으로 두겠고, 83K에서 일봉 마감했다. 하지만 어제 말한 것처럼 남들보다 1, 2%더 먹기 위해 85K의 중요 저항을 코앞에 두고 매수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전에 러보스, 월드, 델리시움, 제스미 등 엄청 오르기 전이랑 차트 흐름이 다를까요? 그때 또 깨지면 안 되는 구간에서 다들 바들바들 붙어 있다가 오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월드 한번 볼까요? 월드 그러면 언젠지 혹시 날짜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요런 구간이었나? 23년? 여기 구간이었을까요? 사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도 몰랐을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저는 차라리 뭐 여기가 오면 안전하게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월드를 예로 들자면 저점이 깨졌죠. 여기 저점이 깨졌죠. 현재.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망나니님이 어떤 코인을 위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뭐 이런 내용이거나 혹은 뭐 오늘같이 다들 간당간당한 구간일 거예요. 혹은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상태거나.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연히 여기서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의 내가 여기서 샀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라리 돌파했을 때 캔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저점을 알 수가 없었고 차라리 여기선 한번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를 근거로 차라리 돌파했을 때 캔들을 확인하고 이때 차라리 안전하게 매수하는 게 낫다. 어디가 바닥일지도 모르는 곳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도 답이 나오죠? 지금도 만약 월드를 예로 들면 하락이 나왔죠. 바닥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있던 이 지지, 여기 지지, 여기 이걸 토대로 돌파했을 때 캔들을 보고 차라리 여기서 매수하자 위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랜덤으로 볼까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얘도 제가 여기를 체크해놨어요. 체크해놨는데 사도 좋아요. 여기 사도 좋은데 여기를 깰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 이 박스 구간에서 못 잡았다. 그리고 현재 캔들이 여기에 있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기를 돌파할 때 사거나 혹은 다시 손절 짧은 구간이 도달을 했을 때 이런 구간 도달했을 때 사야지 애매한 곳, 정해지지도 않은 곳에서 사면은 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욕심을 덜어내시고 최소한의 좀 여유 있게 어느 정도 하락폭을 열어두시고 매매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캐시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솔라나부터 해가지고 어이씨 맞네. 솔라나부터 해서 그때도 10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또 10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주말에도 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주 주말에는 솔라나부터 해가지고 또 그 나머지 10개 코인.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으로 제가 화요일 날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화요일 날 이사하면 한 수요일쯤? 수요일쯤에 방송을 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코인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그러니까 리플처럼 이렇게 피보나치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코인들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솔라나부터 해가지고 주말에 한번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녹화했던 거는 오늘 저녁에 방송 끝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하거나 궁금하거나 혹은 모르겠는 차트 있으면 톡방에 제 거 그 골뱅이 해가지고 빅쇼트 치면은 저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언급하시면서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혹은 혹시 이거 분석해 주실 수 있냐? 혹은 나 이거 분석을 했는데 맞게 잘 된 거 같냐?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제 거 방송 맨날 듣는다고 여러분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하셔야 실력이 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